하고 누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때 녹화 안 된 거는 나중에 또 동영상 올라오는 것 같고 보시고요. 현대로템 상한가에 매도를 빼세요. 요번에 어마무시하게 갑니다. 그냥 상한가 게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형성된 재료 아니에요. 이 웬디 서먼하고 중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웬디 서먼이 중국 가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대답이 올 겁니다. 전화선만 연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북한하고 대화하고, 우리가 개별 관광 금강산 가면 아난티하고 현대로템 어떻게 돼요? 상한가 가요, 상한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별 재료 아니에요. 개별 재료 아닙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식량 위기나 저기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기 파동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7월 27일 휴전협정 1을 기준으로 설정해 드렸죠. 오히려 상한가는 저기 일신석재나 상한가 반 걸어 놓으세요. 세력주나. 그리고 아난티니, 현대로템이니, 현대엘리베이터는 그냥 상 걸었으면 다 빼세요. 오히려 한 달 정도 그냥 가만 계셔 보세요. 한 달 정도. 이게 다 그 미국과 중국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결정한 거 아니고, 그 날짜가 7월 27일 이벤트를 딱 정했고 대충 추석 때까지는 가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오늘 7월 27일 날 휴전협정 1날 여러분들 보시면 남북 통신 이게 설치됐다는 게, 북한하고도 대통령께서 이제 곧 담화를 하겠죠. 친서 교환하고 어떤 형기가 나올 건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비료, 백신, 먹자, 라면 이런 것들 갈 겁니다. 저기 식량이 굉장히 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년의 시나리오로 이산가족까지도 가는지 추석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우리가 대규모 큰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을 보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짜리 아니에요. 하루 이틀짜리 아니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잘 이용하셔서, 요번에 현대로템이든 아난티든 북방주도 집중해 드린 게 여러분들 이러한 흐름에서 큰 그림들이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저가 투기주 DMZ 평화공원 일신석재 요런 거나 상한가에 반 걸어 놓고 그게 만약에 팔리면 오히려 중심으로 가세요.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템 이런 것들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잡게 그 연골고리 그 초기 조건에 저 웬디 서먼이 왜 저기 중국하고 얘기 안 했던 게 왜 갑자기 이루어졌을까? 10월달 말에 정상회담 시나리오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이제 대통령께서 뭐라고 담화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장 하는 건 북한이 대화하자 할 때 때리는 거예요. 만난다 할 때. 그러니까 오늘은 가만 계세요. 없는 분들은 오늘 따라가도 돼요. 부산산업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 없는 분들은 오히려 따라가도 됩니다. 특수건설, 푸른기술 이런 것도 따라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 무슨 드라마를 보실 겁니다. 마치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끝났듯이 판문점 하노이 이런 거 비슷한 거를 우리 추석 때까지 보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단타 트레이드, 오히려 제가 메타버스 이제 끝내고 그 다음에 수소 인프라 관련된 거하고 북방 철도 이런 것들로 이동해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 집중해 놓으시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 예고대로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흥분 가라앉히시고 그냥 오늘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잡았던 복잡계 강의,
복잡계 강의. 이런 훈련을 계속 한번 해 보시죠.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의 훈련입니다. 제가 현대로템이나 현대건설 이런 것들을 왜 집중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초기 조건의 미상. 제가 바퀴벌레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바퀴벌레 한 마리 보이면 이게 한 마리입니까? 뒤에 우글우글 있죠. 이 웬디 서먼이 아시아만 돌다가 왜 중국 갔을까? 이런 걸 자꾸 생각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현대차 그룹에서 거버넌스에서 왜 현대로템이나 현대건설만 남았다? 왜 남았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겠습니까? 이게 2000년대 현대그룹으로 갑니다. 제가 2000년 현대차 그룹 이거 잘못 넣었어요. 이때 우리 정몽구 회장님 건강이 상당히 나빠지셨고 이때 이제 여러분들 저와 같이 오래되신 분은 이익치 회장님 현대증권 바이코리아 만드신 분 이익치 회장님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때 2000년 3월 달에 가타이에서 정몽구 이익치를 전보시켜요. 그러면서 정몽구 회장님이 대판 싸우세요. 이때 그 아버님 정몽구 회장님이 건강 상태가 나쁘고 횡설수설 한다. 뭐 이때 가타이 얘기를 들어서 경영권 갖고 대판들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뭐 잘리시고 난리쳐요. 그때 또 참여연대는 현대투신 운영 불법펀드 이게 바이코리아입니다. 난리들 칩니다. 난리 쳐요. 그럴 때 정몽구 회장님의 생각은 정몽구 회장보다 북방 쪽을 말을 잘 듣는 내 유지를 받들 거를 정몽헌 회장님에다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런데 정몽구 회장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현대차 내 건데 들고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 만나갖고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이건 내 겁니다. 그러면 그래 네 거다. 또 정몽구 회장님 아버님 아니죠. 내 거죠. 내 거다. 이렇게 대판 싸운 거예요. 이때 정종 회장님은 저기 방북 그 속 끌고 가면서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 이름 까먹었다. 김정일이죠. 그때 다 하고 내려왔다가 이제 건강이 아파서 다음 해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현대차, 현대중업 쪼개진 거예요. 형제난으로 이때 2000년, 2001년. 그리고 이 현대차 그룹의 투자 역사를 보면 2000년부터 태동한 겁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금강산 육묘관광이 처음 실시됩니다. 6월에는 개성공단이 시작됩니다. 이게 2003년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전입니까? 2021년이니까 지금 18년 전입니다. 18년 전.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8월 달에 정몽원 회장님이 투신하십니다. 이거 갖고 말들 많아요. 근데 일단 투신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현대그룹의 순환의 시대로 갑니다. 이때 투신이 특별송금, 그러니까 정치권의 이러한 대북으로 비자금, 이때도 뭐 가방이 분실했다는 도 전달하는데 뭔가 노이즈 걸린다 등등등등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비자금 사태가 터진 겁니다. 2003년부터 정몽원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 그러면 장자인 정몽구 회장님만 남았는데 이때부터 현대그룹은 현 회장님으로 갔죠. 샤했습니다. 이때 분위기들이 샤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좋고 나쁘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좋고 나쁘가 보다 투자 역사를 보자고요. 역사를. 우리는 투자 역사를 통해서 직관을 얻고 그 흐름에서 의사결정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0년도에
정모원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2006년도에 여러분들 현대차 비자금 사건이 터집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2003년도에 현대상선 M&A가 맨 처음은 KCC가 공격했습니다. KCC가 현대상선 인수 전에 뛰어든 겁니다. 그러다가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뛰어든 게 현대중공업 정몽준 회장입니다. 이때도 실패했었어요. 그러니까 형제 난들이 난리를 쳤죠. 이게 M&A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 현대상선 지금 흠슬라고 떠드는데 여러분들 2003년부터 2006년도 7년도까지 현대상선 주가 보세요. 어마무시해요. M&A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때요? 감자까지 당하면서 거의 망하면서 감자하고 망하면서 이게 산업은행으로 갑니다. 산업은행으로. 지금은 3, 4천원까지 빠지고요. 근데 2020년, 20년 흠슬라까지 붙으면서 난리를 치지만 이런 투자 역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현대상선이. 이게 HMM입니다. 이제는 얘를 이제 매각할 겁니다. 뭐 현대중공업한테 갈지 현대차 그룹한테 다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현대산업은행이 이거를 이제 그동안 파킹 시킨 거거든요. 지네들이 갖고 있어요. 대우건설하고 주인 찾아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현대차 그룹도 이제 정모구 회장님이 이제 현대차는 확보하셨어요. 근데 이제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본인도 지배구조. 내 자식한테는 튼튼하게 물려주는 기반을 세워야겠다. 근데 그 당시에 2006년도에 정의선 회장님이 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재용 부회장도 60억 삼성 SDL을 뿌리로 해갖고 기반해서 저렇게 조 단위로 확보하면서 지배구조를 완성했죠. 그러면 이때도 정의선 회장님이 그 비자금을 조성해서 글로비스를 통해서 이때 비상장 글로비스를 통해서 이때 이제 여러분들 이러한 비자금 사건의 지배구조 때 꼭 펀드가 들어오고 갖다 해서 페이퍼 컴퍼니가 들어옵니다. 이런 시스템 구조를 잘 머릿속에 두면 여러분들 헤지펀드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의 흐름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때 비자금을 하면서 펀드를 통해서 펀드에 숨어요. 그러면서 제3자 명의로 하고 그러면서 글로비스 요번에 60억 정도 갖고 이 정의선 그때 사장님 지분을 계속 높입니다. 일자리 몰아주기 이쪽으로 주기 등등 글로비스하고 현대오토네. 그런데 이게 뭐 내부자가 어떻게 찔렀든 뭐든 걸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검찰이 들이닥쳐서 다 들통이 난 겁니다. 이때 정치권의 싸움 에너지도 있어요. 그래서 정의선 사장이 깜빵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아버님 대신 정몽구 회장이 이거 다 내가 지시했고 내가 책임이다 하고 정몽구 회장님이 감옥을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현대차 주가를 한번 보세요. 현대차 이때 2005년도 이 그 감옥 가기 전에 2003년도에 2, 3만원대 나게 10만원까지 갔어요. 2005년도에. 그러다가 비자금 사태 터지면서 5만원, 그리고 감옥 갔다 오시면서 9만원,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 하면서 3만 5천원까지 빠졌다가 이때 전차군단 차화정 시대로 3만원, 4만원짜리가 25만원까지 2011년, 13년 어마무시하게 급등합니다. 이때가 차화정 시대. 2011년 6월달에 그리스 뭐 2012년도 뭐 그리스 위기 뭐 여러 가지만 현대차는 이때가 제일 각광을 받았습니다. 10배 이상 올랐죠. 거의 10배는 안 되네. 3만원이 30만원 가야 되니까 25만원. 근데 25만원대에서 쓰리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선 지속적으로 빠집니다. 이때부터 2013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5, 6만원짜리가
6만원까지 급락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때 테슬라를 주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2003년도 2011년 13년은 현대차가 고점 찍을 때 25만원 26만원일 때 얘는 4불에서 20불에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20불에서 70불.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 시대로 업황에 큰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때 그러니까 4불에서 20불 놓은 게 20불에서 70불 그리고 70, 100불 넘어서부터 이렇게 900불까지 스트레이트로 갑니다. 어마무시하죠. 테슬라. 실적으로 테슬라가 급등한 것 보시면 2020년 초반부터 100불 넘어서부터 9배, 900불까지. 그리고 나서 지금 난리 조종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 현대차의 완성차, 석유차, 화석연료로 가는 현대차의 장기 주가의 흐름하고 테슬라 주가의 흐름이 앞으로 전체적인 큰 틀을 잡는데 시사성이 굉장히 커요. 제가 이제 테슬라도 중국 정부 때문에 망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능 서프라이즈 했는데 700불을 못 돌파해요. 얘는 700불과 500불에서 그냥 갇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소경제로 왜 바꿨냐면 이런 물줄기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 테슬라는 중국 정부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차라든지 그 다음에 2차전지 회사들 이런 것들 고민할 거 아닙니까? 가장 최대 문제는 시장이에요. 중국 시장,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중국 시장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 시장의 중국 정부의 방향성 여러분들 최근에 2차전지 소재가지만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갑니까? 그거는 박살을 내요. 못 가게 만들어요. 이러한 흐름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테슬라와 현대차의 거의 20년 그래프를 보시면서 직관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몽구 회장님께서 이제 감옥 갔다 오신 다음에 언제 또 노이즈가 생기냐면 2020년 2월 달에 노이즈가 생깁니다. 회장님이 건강이 어떻게 좀 이상하다. 검찰에서 소환했는데 횡설수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포기한 상태까지 갑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바퀴벌레 이론, 이 찌라지에서 막 돌아요. 그래서 2020년도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이제 정몽구 회장님에서 정유서 회장님으로 이동하겠구나. 언제 부자를 띄지? 거버넌스 게임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월 14일 날 회장님으로 취임하십니다. 회장님으로.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빅베스를 하십니다. 야, 적자 다 털어! 빅베스 하죠. 3조 4천억을. 그러면서 전체적인 정의선 회장님 시스템 체제로 들어갑니다. 정몽구 회장님은 여성분 따님이 3분이고 아드님이 정의선 회장님 1분이십니다. 정성희, 이노션, 대전 선병원, 우리가 코렌텍 큰 게임 한번 했죠. 대전 선병원. 그리고 이 정명희, 이분은 여러분들 그냥 이분의 남편분이 더 유명하십니다. 현대카드 회장님, 우리 언론에도 자주 나오시고 그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정윤희, 이분은 잘 등장하지 않는데 해비치, 호텔 음식업을 주로 하십니다. 근데 다 따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현대차 그룹은 남자가 한 명 더 있으면 이것도 사든 낫겠죠. 그런데 정의선 회장님으로 단독적으로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의선 회장님이 지분이 개인 지분 이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가게도 설명하면서
이제 거버넌스가 시작될 거다. 정유서 회장님 지분가치 높이기 담보가치. 제가 담보가치라고 그랬어요. 10만원대 담보가치랑 20만원대 담보가치. 그걸 담보로 뭘 M&A 하거나 갖다 해서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거나 담보가치 높이기. 이런데 가방 못지나 펀드나 설계자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매겼죠. 현대글로비스 10만원 12만원대 렛츠고. 그리고 10월달 20만원 넘었을 때 땡. 그러면서 다음 지분 많은 게 현대 엔지니어링인데 피상장이다. 그럼 다음이 뭐야? 현대 오토에버 9%. 얘 6만원이 16만원. 돌아가면서 1년 동안 난리를 쳤습니다. 이 피크가 1월 달에 애플가 3만원짜리 10만원 만들면서 기아 차가 끝난 겁니다. 이 게임이 우리가 작년도에 어마무시하게 거버넌스 게임으로 해드린 겁니다. 순서는 현대글로비스부터요. 현대글로비스는 투자 역사 보면 2005년도 12월 달에 상장했습니다. 그래서 9만원짜리가 33만원까지 갔다가 7만원까지 빠졌다가 22만원 지금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현대글로비스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의선 회장님 취임날 주가 한번 보세요. 현대글로비스는 그 당시는 16만원, 현대제철 28,000원, 현대모비스 23만원, 현대유아 43,000원, 기아차 5만원. 14일이요. 이 5만원짜리가 1월달에 10만원까지 가죠. 어떻게 움직였나 그 속도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가 뭘까? 핵심을 찾아라. 저는 기아입니다. 왜 차를 뺐을까? 기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몽구 재단이 있고요. 정몽구 명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받을 재원을 한번 보세요. 현대제철이 11%나 있습니다. 현대차가 5%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7%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 상식으로 보면 현대모비스, 제가 현대모비스보다 다른 거 하십시오. 기아를 하십시오 라고 해드린 것도 다 이겁니다. 기아는 정의선 회장님이 1.7%밖에 없어요. 상속받을 것도 없고요. 그래서 기아 중심으로 해쳐 모일 거다라고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3만원짜리 기아가 10만원까지 에너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순환 출자 구조는 저는 현대차가 보유한 현대제철과 현대제철이 지배하는 현대모비스를 끊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선 회장님 개인 지분을 높여야 돼요. 이 작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의 M&A가 있었고 또 심지어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M&A가 있었는데 저는 기아를 맨 위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현대모비스를 지배하고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래서 기아는 차가 아니고 모빌리티. 모빌리티는 수소경제 모빌리티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걸 끊으려고 그러면 현대제철을 끊어야 됩니다. 현대제철이 갖고 있는 이 연골고리를 끊을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현대제철은 뭐하고 현대로템하고 합칠 거예요. 이게 수소 인프라 충전입니다. 그리고 기아는 모빌리티로 갑니다. 그래서 10월 14일 기준으로 이 10월 12일 2달 후에 여러분들 어떤 건 많이 갖고 어떤 거 할 때 이거 한번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보셨을 겁니다. 현대차 거버넌스 할 때 다 더블 갔습니다.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 기아차, 현대차도 더블 갔는데 현대건설이 마이너스 12, 현대로템이 15,000원 마이너스 22. 그래서 12월 달부터 레스고를 이쪽 딱 2개 남았습니다. 이제 현대건설 3만원, 현대로템 15,000원. 이걸 레스고를 불러드린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제 현대오토에버 저 까만 선이 10월 14일 취임하신 날이고요. 저 빨간 선이 12월 14일 제가 분석한 기준입니다. 다들 더블 이상 그 이후에도 더블 간 다음에 옆으로 쉬어요. 현대위아는 10월 14일과 12월 14일까지 잘 움직이지 않다가 연초부터 급등합니다.
4만원짜리가 11만원. 다 더블 갔어요. 만도. 이때 우리 만도 재밌었죠. 3만원짜리가 89,000원. 현대제철. 현대제철은 더 길게 갑니다. 5월달까지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담보가치가 높아지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로보틱스를 M&A 하십니다. 그동안에 2019년부터 단어만 보세요. 차량 경유,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로보틱스 이런 걸 M&A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가장 큰 핵심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언제 상장하나 3년 후입니다. 이걸 설계하는 가방모체에도 제 후배가 지금 이거를 디자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사 회장님 지분 가치가 조 단위로 높이고 이거를 현대 로템과 어떠한 머리쓰기를 하나 보시라고 제가 강조해 둔 것도 앞으로 수소경제 모빌리티. 그래서 당분간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는 누를 겁니다. 박스에 갇히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으로 접근하지 말고 정의선 회장님의 지분가치 탐욕으로 접근하자고요. 현대모비스 눌러야 돼요. 그리고 기아를 이제 올릴 겁니다. 나중에는.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여기도 경로 우선성에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이게 수소연맹 이겁니다. 이거는 혼자서 될 일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현대차 그룹, SK그룹, 포스코그룹, 하나그룹, 효성그룹, 한국가스공사, 정부 이런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이 재벌들이 뭐 수소가 먹을 게 있다고 이렇게 뭉쳤을까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외부에서 적이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일자리 몰아주기 지배구조로 싸우지만 전 세계도 넷제로, 탄소제로, 화석연료, 유럽, 탄소 국경세 이런 걸 재벌들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석유화, 조선, 철강 이런 것들을 수출 갖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래서 거기다가 수소를 갖다 붙인 겁니다. 수소 조선, 수소 트럭, 수소 여러분들 전기차는 승용차만 가능하고 이 헤비한 것들 SUV나 트럭, 전차, 기차, 배 이런 거는 수소가 가능하고 그게 지배할 겁니다. 그게 현대 로템하고 현대 제철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를 앞으로 수없이 들을 겁니다. 여기에 적이 LG화학, 삼성SD, SK이노베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튈 때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삼성 SDI보다 LG화학보다 현대모비스 집중합니다. 근데 당분간은 안 올려요. 왜?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요런 것도 우선순위가 뭐라고 그랬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과 3, 4, 5년 동안 한전부지 건물 지어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로템 수소경제 인프라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이게 북방 SOC 현대건설 그래서 3만원부터 시작한 게 6만원까지 간 겁니다. 현대건설은. 그럼 좀 쉰다고 그랬죠. 그래서 5만 원과 6만 5천원에 박스 뒀다가 이제 이러한 SOC가 본격화되면서 뭔가 모멘텀이 나오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과 포스코 그룹이 왜 합쳤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수소트럭, 수소버스. 포스코가 어디 있습니까? 포항, 울산. 여러분들 이런 그 수소 물류는 현대 글로비스. 이런 것들을 거의 50만 개 설치할 겁니다. 전국에. 수소 인프라 충전. 지금은 이거 수소차 갖고 있어도 이거 충전하면 난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 연료 방식, 전기 가스 방식 이런 것들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수소 충전 인프라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역 난방 인프라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게 한국가스공사하고 포스코의 큰 그림입니다. 수소 밸류체인. 수소 밸류체인이요.
그리고 이 현대차 그룹의 이 그림도 앞으로 10년 동안의 미래 지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관이 나오십니까? 쭉 한번 저는 이 그림이 굉장히 2030년 수소 인프라 옆에 보시면 지역 난방이 나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탈원전 한전기술 한국전력 이렇게 했듯이 얘도 한국가스공사를 왜 집중할까요? 6개 연맹이 이제 정부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미래 지도를 그릴 겁니다. 그래서 지역 난방, 아파트 지역 난방, 그 다음에 지역 충전, 수소연료 전지, 수소 인프라. 뭐가 주도할 거죠? 배. 우리나라는 조선, 석유화, 철강, 자동차 이런 거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탄소 국경세로 공격 들어와요. 탄소 재료로. 그럼 이걸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탄소를 수소로 바꾸는 거예요. 부생수소, 그린수소, 저장장치, 연료 저장장치, 충전시설, 배터리 충전보다 수소 연료 전지 개념과 현대로템의 수소 충전 인프라, 여기에 수소 철도, 수소 트램, 수소 인프라, 그리고 여기서 스마트 시티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정부의 2030년까지의 정책과 저 6대 그룹이 다 뭉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간 거 빼고, 효성TNC 먼저 간 거 빼고 남은 것만 집중해 드리는 게 현대건설 현대로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수적인 종목들, 오늘 아침에 공부한 차량용 저장장치들, 일진다이아, 세종공업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연골고리로 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은 정부의 방향성의 미래 지도. 지금 현대적으로 비자금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제 후계구도 넘겼는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정의선 회장님이 중심이 돼갖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저 건물 50층짜리 3개 짓는 다음의 세상을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2026년과 2027년입니다. 그때 현대로템 얼마가 있을까요? 허라면 10만원도가 있을 거라고요. 2만원짜리. 그러니까 싼 거를 사서 매일매일 그 진폭에 체크하지 마세요. 이런 큰 그림을 수소경제의 인프라,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러다가 철도 인프라까지 겹치면 땡큐. 그리고 우리나라 대선 주자 이제 한반도 개조론이 나온다고 그랬죠. 아직까지 땅 파고 흙 파고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3년 내지 5년의 미래 지도를 바꿀 거고 여기에 연결된 종목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급등한 것들 피하시고 이렇게 바닥권에 있어서 새롭게 급등할 것들을 내 포트의 중심이 되게 만드셔서 여기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매매 안 하는 게 정답이에요. 때가 올 때까지 제가 오죽하면 수면제 먹고 잠자듯이 쳐다보지 마세요 라는 흐름까지 얘기해 드릴까요? 이런 개념을 오늘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 정부의 다운 집권 세력들의 그 시나리오 이벤트, 그리고 막힌 거는 뚫린다. 좀 북한하고 우리하고 뚫립니다. 중국과 미국의 보이지 않는 합의가 이번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7월 27일 휴전협정 역사적인 날을 기해서 갑자기 여러분들 속보를 보시고 막 이런 것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게 복잡게 시각에 미리 생각하기. 어떠한 이벤트가 어떤 시점에 어떻게 전략화 시켰을까? 최대 효과가 나올까? 초기 조건의 미세한 변화가 저렇게 창발 현상에 큰 거시적 변화를 줄 건가? 그것도 우상향으로. 우상향으로 이미 극단적으로 나온 것들은 쳐다보지 마라. 이미 거시적 변화에서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 갖고 시장 싸우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어두운 때 초기 조건 미세한 변화에서 앞으로 창발 현상의 거시적인 형태가 나올 때 그 대상을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이 싸게 사서 큰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죠. 식사 잘 하시고요. 2시에 다시 종합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2시에는 요거 이제 그게 현대차 그룹의 그 수소경제 관련된 종목이 어떻게 하나 요거 45분 50분짜리로 동영상이 한국경제 어저께 찍고 왔어요. 유튜브 나오면 이거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강의한 거는 오늘 밤에 12시에 한국경제를 통해서 방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서 미래 지도를 그려서 내 자산 키우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2시에 뵙겠습니다.